영어 치트키 제3탄 내가 네 어미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부분은 바로 준동사 파트입니다. 우리가 문법책을 공부했을 때도 부정사, 형용사, 형용법, 부사용법, 명사를 보일 때는 주목주 보자리 쓰고 감투 주목주어에 쓰이고 또 인사, 투정사 이런 것도 있고 형용사를 보일 때도 명사를 수식하면서 관계가 주어하고 목적어에 이런 관계가 또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어떠네. 하여튼 막 너무 많아요. 부사용법도 또 왜 그리 많은지 목적, 원인, 결과, 이유, 양보, 조건. 어이구 부정사만 얘기를 다 하려고 해도 참 힘들고요. 더불어 동명사편 그리고 분사, 더 나아가서 분사 구문 마구마구 한참 배웁니다. 다 쓸데없는 헛짓거리를 이때까지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나는 네 어미다. 짜잔. 준동사는 어미다. 이걸로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더 이상 사실은 배울 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죽으라고 다 쪼가리 내어가지고 문법책에 열거를 해놓은 게 바로 준동사 파트예요. 준동사의 정확한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해서 벌어진 최악의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어미 이걸로 끝입니다. 정말 그래요. 선생님 너무 막연한데요. 앞뒤 없이 그게 뭡니까? 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실제 문장들에서 한번 느껴보죠. 3개의 문장이 보입니다. 각각의 문장에 똑같이 to drink라는 형태가 나오고 있네요. drink, 내가 잘 알지. drink, 이 정도 모르겠어.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drink. 우리말로 뭔가요? 마시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서 각각의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영어는 자리에 따라서 품사와 해석이 달라진다고. 첫 번째 문장 보죠. to drink. 어쨌거나 그냥 마시다 합시다. 마신다. 그 다음에 a glass of milk를 하루에 마신다가 어떻다? 굿하다, for the health에 건강이. 대충 머리를 굴려보니까 하루에 우유 한 잔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는 문장이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마시는 것, 하루에 한 잔의 우유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다. 마시는 것도 좋고 마시기도 좋아요. 두 번째 문장. Give me something to drink. 뭔가를 좀 주세요. 뭔가라고만 말하고 끝나기는 뭔가 애매합니다. 이 something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때 to drink가 나왔네요. 그러면 마시다 무언가를 주세요니까 적당하게 어떤 마실 무언가를 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세 번째, he went to the well. 배웠죠? 그는 우물에 갔다고. 이렇게 문장 끝나도 됐던 문장이고 그 다음 뒤에 마신다 약간의 물, 우물에 가서 약간의 물을 마셨다. 예, 그렇게 봐도 좋고요. 한 문장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 약간의 물을 마시러 우물에 갔다. 혹은 약간 더 상세하게는 마시기 위해서 우물에 갔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자, 봅니다. drink 하면은 마시다 인 겁니다. 맞죠? 근데 지금 살짝 변화를 줬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줬느냐? 각각의 문장에 쓰이고 있는 것은 to입니다. to가 다 붙었어요. 그냥 drink가 아니라 to drink라고 쓰고 있네요. to drink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석을 다시 한번 보죠. 첫 번째 to drink는 마시는 것 하고 마시다 하고 변화한 부분이 뭐하다라고 끝난 부분이 뭐하는 것 하고 어미가 좀 바뀌었고 혹은 뭐하기 하고 어미가 바뀌었네요. 자, 써봅니다. 마시는 것 이렇게 바뀌고 혹은 마시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에게 to가 붙어 있을 때 마실 뭔가를 주세요. 세 번째는 he went to the well. 그는 우물에 갔다 마시기 위해서 하고 요 어미가 바뀌었죠. 자,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미가 바뀌었어요. 이러한 어미의 변화, 뭐하는 것, 뭐하기, 뭐할, 뭐하러, 뭐하기 위해서. 자, 이런 어미가 변화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딴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drink는 동사였는데 마시다는 동사였는데 to drink라고 쓴 자리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말이죠. to drink a glass of milk a day 에서 is라는 동사 앞에 주어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네요. 주어 자리니까 품사가 뭐라 그랬다? 명사죠. 달리다 하면 동사지만 달리기 하는 우리말은 명사로 이해하죠. 똑같습니다. 마시기 하면 명사인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표시를 해봅시다. 마시는 것, 마시기 이렇게 쓰니까
명사인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나에게 마실 뭔가를 주세요. 자, 명사의 앞 혹은 뒤에서 수식 설명하는 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리에서 쓰이고 있고 우리말의 형용사처럼 예쁜, 아름다운, 달리는, 마시는, 마실 이렇게 어미가 바뀌고 있네요. 자, 결국 이러한 어미는 마치 형용사인 것처럼 쓰는 자리에서 쓸 때였습니다. 세 번째, 그는 갔다 우물에 문장 끝나도 되는 개떨거지 부가 설명이 뒤에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문장 구조에서 이미 그는 갔다 하고 완전 자동사로 끝내도 된다 그랬죠. to the well 전명구로 이 부분이 떨거지 이 부분이 부사였고 그리고 이 뒤도 역시나 개떨거지의 부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때요? 우리말에 일어난 변화,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하러, 뭐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의 어미가 바뀐 모습이 바로 품사적인 변화를 가져왔네요. 우리말에 어미가 바뀌니까 어미가 바뀌었어요. 뭐에? 마시다 라고 했더니 동사의 어미가 바뀌었습니다. 동사의 어미가 바뀌었어요. 이 어미가 바뀌니까 어떻게? 바로 이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품사의 변화였어요. 품사의 변화.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좀 전문적인 말로 바꾸면 어미가 변화하면서 품사가 변화하더라. 어미 변화로 품사적 변화를 꾀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어미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단어의 성격을 전환시켜주는 어미, 전성어미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어려운 말로 하면. 그냥 그렇게 쓰임을 파악을 해보고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뭐 이런 말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어미가 바뀌면서 동사의 어미가 바뀌면서 품사가 달라지더라. 동사가 아닌 자리에 쓸 수 있더라. 보세요. 첫 문장에서 is가 동사죠. 얘가 동사지 to drink는 동사가 아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give me, 이 give, you give me잖아요. give가 동사지 drink가 동사가 아닙니다. to drink 동사 아니죠. 그 다음 문장도 went가 동사지 to drink가 동사가 아니죠. 그렇죠? drink는 동사지만 to drink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더라. 자리가 명사, 형용사, 부사 같은 자리에서 쓰이더라. 바로 이겁니다.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to drink하고 to가 붙었다라는 것은 우리말의 어미를 바꾸고 품사를 바꿔서 쓸 수 있게 해준 것이더라. 바로 이 to의 기능은 우리말의 전성 어미더라. 다시 정리하면 말이죠. 영어의 동사에다가 그 동사의 원형에다가 to를 달랑 붙여주기만 하면 얘는 더 이상 이 형태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이거나 형용사이거나 부사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품사로 이해한다라는 걸 이미 알았으면 결국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는 것이고 형용사는 명사 수기인 거고 부사는 뭐 명사 이외에 떨거지 수식하는 말이다. 결국 다 배운 거예요. 이미 기본 역할을 다 배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영작할 때도 우리가 말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문법, 독해, 회화 이런 거 따로 아니라 그랬죠. 어미가 바뀐 거면 일단은 영어로 표현하고 싶을 때 뭐만 붙이면 돼요? to만 붙이면 됩니다. 뭐 하다라고 하는 말만 동사로 쓰면 되고 뒤에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표현을 하면 무조건 to만 붙이면 돼요. 진짜 간단한 겁니다.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갔다. 읽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읽으러든 읽기 위해서든 그냥 to read 하면 되는 거예요. 너를 보니 반갑다. 보니 to see 하면 됩니다. 그녀를 다시 한 번만 더 보면 반가울 텐데 보면 역시 to see 하면 돼요. 너는 나를 사랑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나를 사랑할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양보의 표현이죠. 사랑할지라도 to love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연습해보면 그 비밀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다시피 원래 뿌리는 drink 동사입니다. to가 붙어서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지만 마시는 동작은 그대로 있어요. 마시는 어근은 그대로 있습니다. 동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동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to drink 자체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입니다만은 이렇게 각각 쓰입니다만은 이 동작은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소위 동사적 성질을 유지합니다. 이게 뭔데요? 스님, 동사가 하는 짓거리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의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동작으로 봤을 때 이 동작을 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법적 표현으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걔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 뒤에 어떤 명사가 있다면 얘가 목적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어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어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의 뒤에 어떤 명사가 나와 있을 때 이 명사는 역시 목적어나 보어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역시 의미상해라는 말만 붙여주면 됩니다. 동작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처럼 이해해서 문장 구조를 본다. 그렇게 의미를 따져보니까 얘가 주어인 것처럼 의미를 따져보니 주어인 것처럼 되더라. 그 다음 뒤에 있는 명사가 의미를 따져보니 목적어 역할을 하더라. 의미상으로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동사니까 동사 수식하는 떨거진 부사도 붙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ing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작은 동사처럼 봤을 때 문장에 있는 이 동사처럼 봤을 때 동사 앞에 명사가 주어인 것처럼 동사 앞에 명사가 주어다라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동사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뒤에 목적어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뒤에 있는 명사를 또 뒤에 나오는 어떤 형용사 같은 걸 보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떨궈진 부사가 얼마든지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문장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이해를 해주면 끝이에요. 그 자리가 명사 자리면 뭐 하는 것 하고 해석한다는 거고 형용사 자리면 뭐 할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부사면 뭐 하기 위해 뭐 하러 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해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부정사는 미래적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할 이렇게 되는 거죠. 부사일 때도 뭐 하기 위해 앞으로 뭐 하려고 뭐 하러 미래적 개념입니다. 명사는 그러기가 조금 힘들어요. 뭐 하기 뭐 하는 것 자체로 거의 명사화돼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동작이 드러나 있기 힘듭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ing가 명사로 쓰인 예인 동명사도 결국 마찬가지라서 주어 자리에서는 어지간하면 투부정사로 뭐 하는 것 쓰일 수도 있고 ing로도 뭐 하는 것 하고 쓰일 때도 있어요. to drink라고 하는 것을 drinking 해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drinking 하고 나타내도 해볼까요? 여기 자리에 어때요? drinking이라고 쓴다 한들 크게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drinking a glass of milk 하면 역시 명사와 명사는 한 덩어리로 이제 drink를 작은 동사처럼 봤을 때 목적어 a day는 떨거지 부사입니다. 시간의 표현은 형태는 명사 같지만 부사일 때 많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잔의 우유를 마시는 것은 이때는 to drink 쓰나 drinking 쓰나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형용사일 때는 좀 다르죠. 마실 이거 미래적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drinking 쓰면 어때요? 이상합니다. 나에게 줘 뭔가를 ing 과거나 현재적인데 그러면 뭐 하고 있는 마시고 있는 뭔가를 줘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쓴다면 그죠? 만약에 drinking이면 마시는, 마시고 있는, 마시는 중인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ing니까. 이때는 to drink니까 뭐 하리고 됐어요? 그 다음 말이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to 부정사니까 떨궈질 때 앞으로 할 동작이에요. 그래서 마시기 위해 마시러 약간의 물을 마시러 우물에 갖다줘. 응?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drinking 나와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마시면서 소위 부대 상황이죠. 그는 갔다, 우물에 갔다, 마시면서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drinking이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약간의 물을 마시면서 우물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물을 뜨러 간 거겠죠. 남아있는 거 조금 있는 거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면서 우물가로 간 겁니다. 어때요? 조금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준동사가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생님 똑같이 어미라는데 기능이 다 똑같다는데 왜 두 개나 있어요? 예,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명사로 쓰일 때도 사실은 좀 더 명사화된 게 동명사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아침에 달리기 하는 걸 jogging이라고 그러죠. jogging이라고 합니다. jog 이걸 to jog 하지 않아요. 그죠? 아침에 뛰는 걸 to jog 하러 간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jogging 하러 간다. 그러니까 거의 명사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걷기 운동할 때도 walking이죠. to walk 아닙니다. 그래서 ing가 좀 더 명사에 가까운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말이죠. 그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어떤 변화의 위치로 따지자면 to 부정사는 한 요쯤에 있고요. ing는 한 요쯤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명사로 쓰였을 때에 조금 더 명사화된 표현이 ing입니다.
이런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같은 명사라도 이런 조금의 차이가 사실은 있더라. 특히 목적어 자리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결국 그것은 앞에 나오는 동사 때문이에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 투부정사를 취하는 것과 ing를 취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 자체의 동사가 결국은 어떤 미래적 개념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인 거예요. start, begin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발선상에 있으면 앞으로 튀어나갈 준비도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선상에 있는 것도 되고 그 전에 와서 여기 서게 되는 이 과정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출발의 이 start line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start, begin 같은 것들이 왜 둘 다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어떤 단어의 경우에는 둘 다 쓸 수 있지만 바로 forget, remember 같은 거예요. 그죠? forget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부정사가 오면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아유 깜빡했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뭐 해야 할 것을 있다고 ing가 오면은 뭐뭐 했던 것을 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구분해서 쓰는 경우죠. want 같은 이런 동사 원하는 건 앞으로 뭐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뒤에는 to 부정사를 쓰지 ing를 쓰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의 다른 설명을 본 친구들은 선생님 ing 있는 거 봤어요. 네 봤죠. 예, 이때는 특이하게 to be ppam의 개념, 수동의 개념으로 쓸 때라는 좀 독특한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want, hope, wish, desire, plan, agree 이런 것들 다 앞으로 뭐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별거 아니에요. 의미 따져보면은 전부 그런 미래적 개념을 지니고 있는 말들이 돼야 되기 때문이고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stop, quit 이런 거 전부 뭘 목적으로 취하느냐 얘들은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선생님 stop 다음에 to 부정사 많이 오던데요. 아닙니다. 그거 목적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stop 다음에 to 부정사는 떨궈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멈췄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목적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을 멈추었다가 될 때 목적어 자리에 ing입니다. 그래서 stop이나 quit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쳐요. stop이나 quit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씁니다. finish도 마찬가지죠. 끝마치는 거 finish. 그러니까 이 자리에 stop 다음에 to를 쓴다는 거는 목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ing를 써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왜 그런 동사들이 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지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합니다. 문법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 정말 할 게 없어집니다. 외울 것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우리말이 뭐 하다라고 하는 어떤 말의 꼬랑지를 다르게 바꾸어서 어떻게든 쓰면 무조건 준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어미가 바뀐 거니까 뭐 어떻게든 바꿔보세요. 그래서 뭐 하면 뭐 해서 뭐 하니 뭐 하기 뭐 할 뭐 하는 이런 말로 어떻게든 바꾸면 다 어쨌거나 to 부정사 아니면은 ing라는 어미를 바꾼 거예요. to를 붙인 게 어미 변화를 준 거고 ing를 붙인 게 어미 변화를 준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준동사의 문법편을 다 통틀어 뒤집어 보세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나마 완료형이라는 게 있었지요. 이거 별거 없습니다. 헤드 pp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실제 문장이 나왔을 때 이제 할 건데요. 헤드 pp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합시다. 일단은 지금 준동사 기본 개념을 다 끝내놓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to를 봤어요. 그럼 ing 똑같이 watching TV를 일부러 쓰고 있어요. 선생님과 같은 이런 교재는 보기 드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궁리 하면서 선생님이 다 만든 교재들이에요. watching TV might fail 하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주어 자리에 쓰고 있네. 명사 자리네. 이때 ing는 그렇다면은 명사 해석이 되네. 뭐 하는 것, 뭐 하기 하고 어미를 바꾸면 되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to watch TV 하고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TV를 보는 것은 fail,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 너의 시력을 결국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눈깔막 간다. The boy, 명사 다음에 ing네요. 명사의 앞 뒤에서 수식 설명하는 말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ing니까 물결 하는 하고 있는 중인 뭐 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물결의 개념만 들어가면 돼요. 하는 중인 하고 있는 중인 뭐 여러분 편할 대로 하세요. 어미를 뭐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watching을 보는 순간 보고 있는 소년이에요. 보는 소년, 보고 있는 소년, 보고 있는 중인 소년. 그죠? 역시 watching 다음에 TV는 목적어, 요 watch의 목적어. 그래서 TV를 보고 있는 소년이 is his friend, 그의 친구다 하면 됩니다. 역시 그럼 이것도 to watch 해볼까요? 어때요? 되나요? 이때? 이거는 볼 소년입니다. 이것도 말은 되죠.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TV를 앞으로 이렇게
볼 거라는 거죠. 앉아가지고 TV가 뭐 이래. 그래서 만약에 to watch면 TV를 볼 애가 그의 친구다. 엄마 나중에 친구 안 오기로 했는데 그 TV 보러 애가 오기로 했어. 그 TV 볼 친구가 말이야. 그 내 친구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He sat in the living room. 이미 떨거지죠. 예, 떨거지 잔치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왜? sit은 완전 자동사로 이 자체로 설명이 끝나도 되니까. 문장이까지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앞에서 뒤로 가면서 문장을 본다. 그러면 다 보여요.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 다음 개떨거지 자리에서 watching 물결. TV를 보면서 뭐 하면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중인 동작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또 역시 to watch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to watch로 하면 미래적 개념, 보려고, 보기 위해서, TV를 보기 위해 거실에 앉았다 인 겁니다. 아직 TV를 안 본 거예요. 이 문장은 TV를 보면서 있는 거니까 이미 시청을 시작했고, 과거에 TV를 켜가지고 ON을 시켜가지고 이미 보기 시작했었고, 지금 말하는 순간에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to watch는 아직 안 본 거예요. 앞으로 보려고 앉았다. 문법책에서는 막 이름을 나눠서 부릅니다. 아주 골 때리는데 왜 그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연맥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명사 자리에 쓰일 때 ing를 뭐라 부른다? 동명사라고 부르더라. 형용사 자리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ing를 분사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갯떨 자리에서 부가적 설명으로 붙어 있는 부사의 쓰임으로 쓸 때를 분사 구문이라고 하더라. 아주 미친 지랄을 하고 있죠. 뭐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선생님은 속이 터져요. 아니 실컷 to 부정사는 이름을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러더니 갑자기 ing로 와서는 말이죠. ing 그냥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또 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미친 짓입니다. 왜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니까 스님이 왜 묶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기본 기능은 to 부정사나 ing나 이 형태가 되면 원래 동사인 놈을 이렇게 어미를 붙여준 거예요. 어미의 변화를 준 겁니다. to나 ing가 바로 어미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얘는 동사가 아닌 거야. 이게 붙는 순간 얘는 동사가 아닌 거예요. 뭔데?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 똑같은 겁니다. 이 형태가 된 순간 얘들은 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to가 왔을 때는 미래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 ing가 왔을 때는 물결 하는 중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명사일 때는 거의 해석이 차이가 없어요. 하는 것, 하기 거의 비슷하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서는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사일 때는 오로지 목적어 자리에서만 좀 주의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건 동사 때문입니다. 문장에 주어 동사 왔을 때 이 동사가 가진 의미 때문에 뒤에 오는 이 명사 부분을 to를 쓸 것이냐 ing를 쓸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지 주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서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형용사일 때 사실은 진행형 할 때는 형용사예요. ing가 쓰인 게. 형용사일 때는 이건 뭐뭐 할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하는, 하고 있는 중인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고 그 다음에 부사 떨궈질 때도 마찬가지 미래적 개념으로 뭐 하기 위해 뭐 이렇게 해석하면 끝입니다. 거의 99%가 이렇게 해석해요. 선생님 부사적 용법 굉장히 많던데요. 예, 졸라 많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도 다 필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양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뭐 정도, 뭐 할 만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enough 이런 게 있을 때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머지 다른 해석들은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개무시하세요. 대부분 그냥 떨거지 자리면 무조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두에서 토부정사가 떨거지로 왔을 때도 똑같아요. 얘가 주어가 아니라 부사적 용법으로 먼저 오고 문장에 주어가 동사가 나왔을 때는 역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ing도 똑같아요. 소위 문두 분사구문이라고 ing가 떨거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도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할 부사 ing가 부사를 하면 뭐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뒤에 주어가 나올 테니까 주어인 명사를 수식하는 말처럼 뭐 하는 주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하면서 주어가 뭐 했다 해도 되고 뭐 하는 주어가 뭐 했다 해도 됩니다. 형용사나 부사나 이때는 별 차이가 크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주어인 명사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봐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 다 한 거예요. 역시 ing도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거 다 취합니다. 이 TV가 바로 watch의 목적어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또 흥분했다.
엄청 많이 빨라지고 지금 두르륵 가고 있죠. 근데 지금 개념을 이해했으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고 좀 빨라서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다시 한번 더 들으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준동사 다 한 거예요. 준동사는 결국은 뭐였냐? 우리말에 어미 변화를 준 형태다. 그래서 동사 아닌 다른 품사로서 먹더라.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역할 땡이에요. 그래서 준동사가 뭐냐? 어미 변화형인 겁니다. 그래서 어미라고 한 거예요. 동사 어미를 바꾼 순간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는 더 이상 이런 형태로는 안 쓰이는 겁니다. 이 자리 빼고 이런 자리에 다 이 준동사 형태들이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해석하는 요령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죠. to 부정사의 경우에 명사 자리에 왔더라. 그러면은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이 to가 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는 것, 뭐 하기 이렇게 해석합니다. 걷기 해석합니다. 걷기 해석합니다. 끝!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형용사, 명사의 뒤에 수식하겠죠. 구의 형태니까 앞에서는 수식하지 않습니다. 두 단어 이상이 모인 걸 구라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뒤쪽에서 반드시 수식합니다. 그래서 주어인 명사가 있을 때 그 뒤에 투부정사 왔더라. 목적어인 명사 뒤에 투부정사 왔더라. 뭐를 어떻게 한다. 그죠? 됐어요. 그 자리에 있더라. 뭐 하는 것이다가 되든가 이 목적어가 뭐 하도록 뭐 하든가. 그죠? 오형식에서 많이 보잖아요. I got him to go there. 이렇게 나왔다. 어려운 거 없죠? 나는 get 오형식 구조에서는 마치 사역동사처럼 씁니다만 사역동사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뭐 하기 시켰다. 뭐 결국 어떤 상태를 가졌다도 좋습니다. 그를 가게 하는 그런 어떤 동작을 갖게 했다는 거죠. 결국은 가게 했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게 한 거니까. 그래서 그를 거기에 가도록 했다. 아니면 가는 것을 시켰다 하든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떨거지 자리 이렇게 투부정사가 문장의 첫머리 나가지고 부르륵 나오다가 콤마 빵 찍히고 나오면 뭐 하기 위해라고 무조건 해석하세요. 다른 부사지용법 신경 쓰지 마세요. 99%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문장이 끝나도 된 다음에 떨거지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역시 뭐 했다 해놓고는 뭐 하기 위해 하고 붙여가세요. 아니면 뭐 했다 그래서 뭐 했다 이렇게 결과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 해석이 우리말이 조금 어색한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떨거지 자리 있을 때는 무조건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 했어요. 그 다음 ing 역시 명사 자리에 있을 때 뭐 하는 것, 뭐 하기 충분하죠? 됐어요. ing는 단독으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앞에도 붙을 수 있고 뒤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올 때는 역시 구를 이루는 형태로 플러스 알파의 떨거지가 같이 왔을 때겠죠. 뒤에 뭐 목적어나 보호 이런 걸 같이 동반해서 놓이면은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 있는 거니까 역시 구의 형태가 되어서 명사의 뒤에 놓여서 수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혼자 덜렁 있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혼자 단독으로 형용사로 많이 써요. ing는 소위 분사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냥 sleeping dog 하면 자고 있는 개잖아요. 그죠? sleeping ing의 형태로 얼마든지 명사 수식합니다. 그 다음 떨거지면 이게 바로 분사구문인데 역시 하고 있는 중인 동작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역시 문장의 첫머리에 ing 이렇게 나오면 먼저 분사구문 뭐 하면서 이 주어가 뭐 했다 뭐 이렇게 가면 되죠. 아니면 뭐 하면서 주어가 뭐 했다는 얘기는 뭐 하는 주어가 뭐 했다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다 배운 거예요. 우리말의 어미 변화형이라는 것 아는 순간 그리고 걔가 뿌리가 동사에서 왔으니까 동사가 하는 짓거리의 성질은 다 지니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동사가 중심으로 뼈대를 이루는 것과 똑같이 보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선생님 문법적으로 좀 더 뭐 지식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것도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이 목적격이든 보목적격이든 어부목적격이든 어쨌거나 목적격이라는 건 명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것이 이 동작의 주어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니까 이거가 만약에 명사 자리에 있으면 뭐 하는 것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아니면 형용사 자리에 있으면 이거가 뭐뭐 할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게 그냥 목적격이든 범목적격이든 어부목적격이든 일단은 그건 세부문법이니까 그것도 아주 쉬워요. 왜 그렇게 붙는지는 나중에 설명할 텐데 힌트는 for 목적격
자, 위를 보세요. 전치사. for 목적격, of 목적격. 이놈의 전치사를 왜 쓰는가? 바로 이미 사실은 배운 거예요. 눈치가 진짜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냥 목적격을 써도 되는 거는 명사 자리에 그냥 쓰일 경우입니다. 근데 for나 of를 써야만 했던 것은 그냥 명사가 들러붙을 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치사를 붙여주면 전맹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사가 되니까 아무데나 들러붙을 수 있죠. 혹시 이런 문법 설명이 더 필요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명사가 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로 이 앞에 있으면 그렇게 해라. ing도 똑같고 분사 구문도 똑같아요. 그게 소유격이든 목적격이든 신경 쓸 필요 없고 어쨌거나 준동사를 동사처럼 봤을 때 앞에 있는 형태가 주어인 것처럼 이해가 되면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명사는 되게 목적어인 것처럼 을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진짜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그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냥 had pp 결합형입니다. 힌트 한번 주고 갈게요. had pp 결합형이에요. have 아니고요. had pp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면 또 한층 여러분이 쌓아놨던 그 어떤 벽이 하고 무너집니다. 헐, 이런 거였어? 이렇게요. 지금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개념만, 준동사는 어미다. 우리말에 어미가 바뀐 거고 어미를 바꾼 순간 더 이상 동사는 아니다. 명사, 형사, 부사 같은 동사 아닌 자리는 다 쓸 수 있어요. 무조건. 우리말에 영작할 때도 어미 바꿔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동작이 있으면서 약간 뭐 바뀐 거는 전부 무조건 준동사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 연습만 하면 돼요. 어떻게? 선생님 영문법 수업에서.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 빠이.